내리셨으면 저 나무 가서 보시게요, 나무. 자, 고아 송진우의 이제 생가를 한번 가볼게요. 고아 송진우의 생가를 보면 이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담양에서 약간 이제 내륙 쪽으로 좀 한 10분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옛날에 교통의 요충지였대요. 그래서 이리 가면 산골을 쭉 가면 우리 권 선생님의 고향인 영면이 나오고요. 영면 넘어가면 복흥이 나옵니다. 복흥에 인물이 한 명 나왔었죠. 권징 선생님이 가장 유명했고 순창군으로 들어가 있는 복흥면에 최대 인물이 나오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나라 민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김종인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이 복흥 출신이. 거기서 일직선을 쭉 거쳐서 오면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온대요. 그래서 김병로 선생하고 고아 송진우 선생하고 가깝고 또 이따가 들릴 창평영학숙을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돼요. 창평국민학교 1회 졸업생. 근데 고아 송진우가 처음에 독립의 뜻을 갖고 있었던 계기의 뜻은 뭐냐면 기사면 의병장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장성의 황룡강 답사를 갔었네요, 이전에. 황룡강의 의병장은 기사면입니다. 장성의 유명하신 분, 기사면. 이분은 동학혁명 때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자세히 유년시절에 보다가 그 다음에 을미 의병 때부터 계속 의열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의병 활동을 하다가 피신 온 것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운 좋게 고아 송진우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죠. 기사면 의병장은. 그래서 여기서 잠깐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꼬마가 바로 고아 송진우. 그래서 고아 송진우가 초창기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기사면 의병장의 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대나무 숲을 한 바퀴 삥 돌면 정말 좋아요. 숨어있기도 좋고 기사면 의병장이 고아 송진우 꼬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떤 감이 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분의 평생을 보면 한 60평생인데 60평생 중에 55년을 독립지사, 애국지사로 사셨어요.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돈도 많고 명망도 있고 사회 지도층 계급이지만 항상 나라가 힘들 때 먼저 앞장서 일을 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중앙학교라고 있어요. 서울에 중앙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북촌이라고 아세요? 경복궁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이 북촌이에요. 거기가 양반들 많이 살던 옛날에 부잣집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북촌 쪽에서 좀 가다 보면 그 중앙학교라고 있어요. 이 중앙학교 없이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지금 중앙고등학교. 겨울연가 혹시 아신가요? 겨울연가? 거기서 한번 그 숙직실에 한번 나와요. 배 누구죠? 주인공이? 배용준. 거기 중앙고등학교 숙직실 상당히 유명한 장소예요.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우리가 3.1혁명 만세의거 때 모든 독립선언서를 찍어내던 곳이 바로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 중앙고등학교를 재력가이든 호남의 재력가이든 인천 김성수 일가에서 매입을 하게 돼요. 매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인천 김성수와 단짝이었던 고아 송진우를 스카우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가 매입해서 1915년도 그러니까 3.1혁명 일어나기 4년 전에 교장이 먼저 되죠. 교사로는 고아 송진우라든가 명망가인 뭐 현상윤 선생이라든가 그 당시에 젊은 엘리트적인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중앙고등학교에 선생님이고 조교고 그랬어요. 그 중앙고등학교에 있게 되죠. 이때까지는 이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중앙고등학교에 있었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45년 전으로부터. 안타까워요. 좀만 더 버티시지. 왜 친일 행적을 남기셔가지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떤 얼을 닦았는지 기사면 의병장한테 어떤 얼을 닦았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나침반 나왔습니다. 여기가 동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동이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이 동입니다. 아, 그래서 대문이 이제 동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되게 복은 저쪽에가 있거든. 예. 근데 왜, 나침반 들어가는 나침반 애플리케이션 앱을 여기가 북쪽 맞잖아, 그죠? 북쪽이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사실 생가가 복원되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거의 비슷하고. 아무튼, 도금을 망라하고, 생가는 좀 비싸게 지금 경향이 있어요. 아, 생가 형이 있구나. 자, 기념관으로 해서 그 자주 걸었다는 대숲길을 한번 걸어볼게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고아 송진우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암살 1호. 동산촌 나와봐요. 암살 1호. 동산촌 나와. 우리가 저 비자주적인 전름발이 해방을 맞게 돼요. 1945년도에. 나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우 대립기가 이어지잖아요. 좌우 대립기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좌익 계열의 몽양 여운현 선생이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크게 발휘되지가 못해요. 왜?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다가온 미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 군정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뒤로 민족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계열을 다듬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익 계열의 몽양 여운현 선생, 그리고 우익 계열에는 인천 김성수라든가, 뭐 설산 장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내세우기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강한 친인 전력들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옅었던, 집에서 5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던 고아 송진우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 계열의 선두주자로 고아 송진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도 이승만이 10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 11월 달에는 드디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이끌고 나가기를 바랬지만,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미 군정의 큰 그 방해 작업, 인정치 않음, 그래서 임정 요인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민족 주저자들은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합 집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크게 약 5가지의 계열 중에 하나였던 우익 계열의 송진우가 그런 이합 집산의 시대 때 암살 대상 1호가 돼서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45년도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전부터 암살 위협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분들도 암살 위협이 있었고. 근데 고아 송진우가 1호가 됐던 것은 아마도 정치 색깔이 달랐던 다른 계파에 의해서 암살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47까지는 암살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설상 장덕수가 죽게 되고, 몽양 여운형이 죽게 되고, 한국전쟁 1년 전에는 백범 김구 선생까지 죽게 되는 암살의 전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고아 송진우를 죽인 암살범은 청년이었어요. 한현우인가? 한현우인 것 같습니다. 한현우 맞네요.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모든 암살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되게 암살의 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10대도 있었어요. 몽양 여운현 선생을 암살했던 청년은 채 20살이 되지도 않은 애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세뇌시키기가 더 좋은가 봐요. 이용해 먹기도 좋고. 암살의 시대의 첫 희생자가 바로 고아 송진우였다는 것. 이것은 조금 신인의 행적이 있지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치색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이분이 친일 행적이 있다는 것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제강 만렵되면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되면서 조선 내에는 완전히 전시체제로 바뀌고 그 전시체제에 의해서 모든 조선인을 정신을 이끌고 갈 일제 어용단체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친일의 기준은 바로 이 일제 어용단체의 이름을 올렸냐 안 올렸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근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뭐 조선 총력 국민 총동원 연맹, 뭐 흥하보국단, 그리고 그 40년도 넘어서 유명했던 조선 임전보국단, 그 뒤로 쭉 나오게 되는 모든 단들, 협회들, 뭐 조선 문인협회, 조선 음악인협회, 이런 거 다 일제 어용단체들이에요. 각 조선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모든 령들이 나왔다면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모든 단들과 협회들이 나와요. 다 일제 어용단체들입니다. 고아 송진우는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수와 가깝게 지내면서 계속 이끌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조선 언론인 협회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아, 송진우 너 맞아라는 말까지. 모든 독립지사들도 송진우한테 등을 돌리게 돼요. 나름의 편이지만 나중에 송진우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거기 내 이름을 올리는 거에 승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자기의 변입니다. 이름을 쉽게 올리진 않아요. 그 정도 명망 있는 언론계의 큰 인사가. 대숲을 우리가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여기 성사는 서울 법대 예, 예. 쟁쟁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 예. 그 의사도 있어요, 또. 송 씨도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아직도. 기념관 지금 문을 열었을까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잘 돼 있더라고. 김성수의 가장 지난 친일 행적이 대동아 성전으로 나가자 제자들을 징병 보냈잖아요. 같이 했어요, 송진우도. 중앙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낸 사람이. 근데 예, 그게 대아세아 진격대회? 대아세아 무슨 대회인데 그게 1939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말년에 5년을 말씀드리는 게 그 쉽게 말해서 걸기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대성전에 우리 들어가자 고 그런 대회에도 나가서 연사가 아니라 같이 앉아 있고 행동을 했죠. 아, 이쪽 또래들이에요. 주축이 김성수 또래들이 다 여기입니다. 예, 이따 가볼 때가 이제 뉴 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창흥우숙 키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예, 이제 나온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몇 킬로나? 아니요, 금방이에요. 예. 근데 여가 그러기 좋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암살범들이 나중 후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안두희도 그럴 뻔했죠. 근데 안두희는 누가 안 보살펴 줬는지 아니면 군대 내에서 너무 오냐오냐로 커버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지만 나머지 암살범들은 그 배우를 몰라요. 종전을. 잡히지도 않았어요. 잡혔죠? 예? 잡혔어요. 잡혔는데 소방에 한현우 잡히고 몽양 죽었던 한지근도 잡히고 다 잡혔어요. 근데 그 뒤로 교도소 복역하고 그 뒤로 소식을 몰라요. 그래도 거기 한국 전쟁도 있었지만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공작이죠. 공작. 향을 느끼고 아, 진짜 좋긴 좋네. 우리가 춤을 추세요. 공부이라며요. 갑자기 내려가면 있어. 잠깐. 짐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역사 답사보다 이렇게 공기 쐬는 게 더 좋아요. 그때 좋고 공기도 세고 역사 값도 하고 국수 먹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게 그때 맥주랑 먹는 게 더 맛나더만. 저기 봐보세요. 거기 봐라, 거기. 거기. 여기가 진짜 관어공원이다, 관어공원. 저거 싫어. 아주 살려다니는 소리가 소리예요? 아, 거기야. 물고기예요? 뭔 일이냐?